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8월의 첫 토요일이죠.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일단 그러고 글쎄요. 오늘 안 그래도 제 방송을 딴 때보다 굉장히 많이 기다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참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아무도 아니라 그럴 때 혼자 그래서 맞으면 통쾌한 거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상황을 맞춘다는 거는 저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뭐 오늘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글쎄요. 근데 참 요번에도 제가 오늘 방송을 앞두고 저 혼자 스스로 많이 자책을 했어요. 왜 나의 호소는 왜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질 않았을까 항상. 물론 그래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외침이, 알림이, 속삭임이 더 달콤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안 들리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뭐 누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스스로 자책해야 되는 거고 제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근데 하여튼 그럴 때마다 그래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예. 오늘도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오늘은 뭐 아무것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별로 준비한 건 없지만 글쎄요.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셔야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전화 주십시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무료 문자 한 분, 전화 두 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 5566님, 7964님, 4348님 되셨고요.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오늘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냥 성심성의껏 항상 그랬듯이 양심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지금부터 열려 있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울산의 지우 할머니입니다. 지호? 지우 할머니. 지우 할머니? 예, 반가워요, 지우 할머님. 그래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네?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요. 5년이요? 네네. 일단 먼저 지우 할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매수가 얼마예요? 27,000원에 15%. 예. 또 있나요? 대성에너지. 네. 15,000원에 15%. 네. 두산에너빌리티. 예. 21,000원에 10%. 예. 일단은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보고 어떤 말을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잠깐. 그래요. 대한항공, 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대성에너지, 그래요. 일단은 현재 상태를 보니까 예,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10% 21,000원. 그래요. 대한항공.
일단 나름대로 포트를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싶어하는 욕망은 좀 계시는 분 같아요. 그죠? 네. 예. 일단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거를 더 많이 택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궁금하세요? 제 생각하고 한번 만나면 보게요. 대한항공이, 지금 오래됐거든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네네. 그런데 안 올라가요. 대한항공? 예, 예. 코로나와 오기 전에 했는데, 네. 그때부터 내내래요. 아, 그때부터? 아니, 근데 그럼 네네. 코로나 전부터라면 대한항공 그 코로나 이후로 3만 원대도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못 팔았어요.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죠. 네. 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 주식 방송 좀 오래 보셨어요? 네네.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봐요. 근데 네네. 저는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혼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미지가 자꾸 그렇게 돼버렸는데 혼내는 게 아니라 네네. 전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거를 조금이라도 더 고쳐지고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네네. 요번에도 혹시 저희 방송 계속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네네. 얼마나 몸부림쳤나.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방송팀에 좀 준비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지금 다들 너무 주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저는 느끼는 거예요. 매스컴의 책임도 있고요. 정부의 책임도 있고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글쎄요. 주식을 이상하게 무슨 뭐 돈 놓고 돈 먹는 약간 무슨 노름판 비스무리하게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다들 젊은 친구들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다들 그렇게들 하세요. 아주 주식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시고요. 아주 그냥 야근 고양이 밥눈 얻었다고 나 되게 야가. 나 되게 잘할 수 있어. 다들 그런 생각에 적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러냐. 지금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주식을 3만 원대 대한항공이 갔는데 이거 안 파셨는데요. 그러니까 못 팔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파신 거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못 판 거하고 안 판 거하고 어차피 팔지 않았다는 건 똑같은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실까?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틀립니다. 왜냐? 쉽게 말하면 전 의사고 여러분은 환자예요. 그러면 의사한테 왔을 때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픈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제 주변에도 있는데 의사분들 중에 제일 어려운 환자가 어떤 분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면은 다 괜찮다는 환자래. 어디 아프세요? 별로. 혹시 여기 아프신 거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을 왜 와? 웃기지 않아요? 다 괜찮은데 병원을 왜 와요? 올 필요가 없지. 병원을 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자기가 아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그 아픈 걸 솔직하게 말해야지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안 판 거하고 못 판 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안 판 거는 내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 욕심 때문에 안 판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못 판 건 내가 만약에 내가 외국에 아니면 내가 몇 개월 동안 외국에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진짜 아프리카 오지를 가서 전혀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그거는 못 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왜? 그게 자기의 실력을 뜻하는 겁니다. 안 판 거는 내가 대한항공을 3만 원 갔을 때도 3만 5천 원 갔을 때도 왜 안 팔았을까? 대한항공을 그 당시에 굉장히 좋게 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어떤 부분을 좋게 보셨어요? 혹시 여객 수요 아니면 어떤 거? 화물 수요 어떤 거요? 코로나 끝나고 여행수가 이제 안 논다고. 그래서. 여행주,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그래요. 네네.
맞아요. 충분히 그러실 네. 수 있었어요. 저 그걸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이렇게 분명히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여객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많아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미래는 몰랐잖아요. 그죠? 뭐 네네. 2021년 당시에는 우리가 이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객 수요가 다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높을 거야 라고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대한항공이 주가가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이 코로나 당시에. 뭐였어요? 혹시 글쎄요. 기억 잘 안 나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아직도 유효하냐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답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방송을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실은 여러분들 제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실은 여러분들 이번에도 뭐 시장이 이렇게 돼서 큰일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들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주식을 차트로 하시고 주식을 생각하기 싫은 존재로 생각하세요. 그냥 엔터키 치고 알아서 돈 벌어주는 거야.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엉터리로 우리가 주식하니까 엉터리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식이 올라올 때, 대한항공이 올라올 땐 저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코로나 때 여객 수요가 확 줄었잖아요. 우리 여행 못 다녀서. 그죠? 네. 그래가지고 혹시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비행기들 비행기들 여행좌석 뛰고 여행좌석 다 띄워버리고 화물 여객기로 썼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 말? 네네. 네, 네네. 맞아요. 그게 실은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대한항공을 올라오게 한. 네. 이때.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뭐예요? 대한항공이 그 장녀하고 장남하고 지분 경쟁 싸움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 올라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가 그 두 가지 요인이 아직도 유효한가 한번 따져볼게요. 지분 경쟁 지금 싸움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이제 완전히 끝났죠? 네, 네. 사실상 끝났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요인이 사라졌어요. 올리게 했던 요인이. 그러면 화물 여객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 화물 수요 막 계속 늘어나요? 다시 아니요. 화물 여객기로 바꾼 거 아세요? 기사들 많이 나왔죠? 네네. 네. 그런데 여객기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여객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더 되면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거의 다 지금 육박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라도? 기사 보셨나요?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 나왔던데. 못 보셨어요? 예, 지금 예. 코로나 이전에 거의 한 90%까지 육박을 했답니다.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코로나 수준까지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는 이럴까? 왜 이럴까? 대한항공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얘가 대한항공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많이 오를 때 하고 지금하고 대한항공이 틀려진 게 딱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왜냐면 이게 얘의 발목을 잡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뭐냐? 코로나로 많이 올랐을 때하고 지금하고 대한항공이 굉장히 많이 틀려진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에서 허가 안 떨어진 거 아시죠? 예. 네, 미국에서 지금 허가 안 줘요. 그리고 EU나 이런 데선 승인 받았죠. 근데 승인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EU나 이런 애들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거 아유 그래 인수할 수 있어 이러고 허락해 줬나요? 그거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뭐냐 하면은 니네 이렇게 되면 독점으로 니네 마음대로 여객기 화물 여객기 비행기 표값 마음대로 올리고 이럴 건데 이렇게 하면 니네 야 우리 그럼 못 해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서로 딜을 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저기 뭐예요. 지우 할머님도 친구분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해서 뭐 어디를 가야 돼. 그런데 지우 할머님이 뭐 예를 들어서 꼭 가고 싶은 데를 친구는 같이 여행 가기 싫어. 그럼 지우 할머님이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같이 데려가려면.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꼬시는데 그냥 꼬셔져요? 지우 할머님이 그분이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줘야지. 아유, 야, 알았어. 그럼 내가 요번에 밥 크게 몇 번 살게. 한 번 살게, 두 번 살게, 어디 가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도요, 똑같아요. 대한항공이 이유한테 뭐를 줬어요? 슬롯을 내줬잖아요. 그 슬롯이 뭐냐? 자기 입에 있는 가장 맛있는 거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알았어. 응? 그리고 승인해 준 거예요. 이유가 왜 승인해 줍니까? 근데 지금 미국 승인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대한항공이 이유한테 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미국한테? 뻔하죠. 입에 있는 거 또 내줘야 돼요. 네. 이건 불보듯 너무 뻔합니다. 계속 입에 있는 거 내주는데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우 할머님 집에 뭐 금송아지가 한 10개 있었어. 그런데 계속 내주고 있어. 하나씩.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탑 나왔네. 대한항공 주가 못 올라가죠. 당연히. 지금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안 좋죠?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대한항공 왜 못 가냐? 자꾸 금송아지 계속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요, 그게? 아주 간단해요, 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대한항공 뭐 여객 수요가 자꾸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집에 있는 송아지, 금송아지를 내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죄송한데 저희가 이런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이야기 설명 잘 못 들으셨을걸요. 그리고 다 어떤 이야기 설명 들으셨을 거냐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여객 수요가 늘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들었을걸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우 할머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요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번에도 분명히 경고했지만 방송하는 친구나 유튜브 하는 그런 분들 제발 그 결과가 터졌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들 이러세요 라고들 몇 번씩 경고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냥 하시게 돼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상황. 지금 대한항공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뭐 개별 주가식 폭락할 주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 폭락 무서워서 그래서 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솔직히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차원으로 따진다면 대한항공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그거에 해당하는 주식은 아닐 거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때 못 파셨는데 이때 안 파셨는데 아유 나도 입에 붙어 이때 안 파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그냥 조금이라도 그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이거 주봉상 일어나면은 그냥 웬만하면 전 대한항공은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조금 어딜까요? 글쎄요. 그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대한항공이 저 밑으로 뭐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그냥 털고 나오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도 체코 원전 수주에서 주가 날아갈 줄 믿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원전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체코 원전 수주했잖아요. 프랑스하고 해서. 그죠? 근데 아실 거예요. 제가 방산 얘기할 때 혹시 제가 방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송에서? 예. 우리나라가 방산에서 외국한테 어필을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성비라고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걔네가 왜 프랑스 거 안 택하고 우리 거 택했냐? 예, 싸섭니다. 가성비예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원전 실력이 다른 데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원전 안 했습니다, 얘네가. 우리나라 원전 왜 택했을까? 싸서였어요.
근데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주고 우리나라 원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훌륭해요, 맞아요. 그런데 같은 가격에서도 훌륭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데도 얘기할 때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뭐 최고 시리즈가 뭐 벤츠 S클래스하고 뭐 G90 이런 거 하고 서로 G90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뭐 렌트를 한 번 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근데 가성비를 생각해서 좋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하고 G90하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있으면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하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다 S클래스 살걸요? 더 좋아요. 솔직하게 더 좋아요. 타보면 다 느껴요. 근데 뭐야? 그거보다 대신 G90은 훨씬 싸요. 그래서 그 가성비까지 따지면 와 이제 현대차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같은 가격에서는 안 택한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가격에서도 무조건 택하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애국 마케팅이고 이게 국뽕이에요.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국뽕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빨리 따라잡으려고 해야죠, 계속. 요번에 체코 원전도 그거예요. 원전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와, 우리나라 원전 실력이 엄청납니다. 죄송한데, 우리나라 원전보다 프랑스 원전 실력이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왜? 걔네가 원전을 몇 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여러분들 아세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한테서 전기 땡겼어요. 걔네 원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노화를 우리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좁히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원전 엄청납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뭐야. 그러면 하면 무조건 날아가겠네 원전.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전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게는 천우신조로 올라왔던 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치고 나갈 거라고까지는 전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그때부터 전 계속 그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의견대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1,0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근처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근처 오면 조금 가격 안 되더라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얼마인가요? 15,000원 15%인데요. 15,000원 정도 되시는데 일단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시다시피 그냥 개인들 주식이에요. 여기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하죠. 피레침 주식. 예. 이렇게 피레침 한 번씩 쏟는 주식. 이건 전형적인 개인들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하나 있을 때 터지면 올라가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막 터져줘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요렇게 솟을 때 가격 위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안 올라가더라도 그냥 속기만 하면 빨리 파실 준비하셔라. 나중에 이게 몇 개월 걸릴지 몰라요. 이런 애들은 어떤 재료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거 나올 때 무조건 파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종목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했습니다. 예,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 지금 이게 일단 먼저 거래소 차트예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라고 분명히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야기는 당장 7월 달에 제가 방송한 이야기를 7월 초에 그거에만 보셨어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몇 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한 얘기 안 했다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안 했던 얘기를 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경고해도 여러분들 제 말을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설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전 솔직하게 안 놀랐어요. 하나도. 왜? 분명히 저는 경고해 드렸거든요. 다들 너무너무 시장이 막 좋아서 곧 날아간다고 다들 뭐 때문에 올라가고 다 그렇게 얘기했지. 저는 계속 이게 당연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해 드렸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근데 오늘도 지금 미국 시장 폭락했어요.
예. 그리고 반도체 또 폭락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도 빠졌고요. 역시. 일단 지금 엔비디아를 잠깐만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요번에 그거 하기 전에 주가예요. 계속 올라가죠. 예,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근데 빠지고 있죠. 근데 되게 충격적인 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엔비디아가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이번에도 많이들 막 그러셨어요. 근데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공통점.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전기차인데 IT? 아니에요. 뭘까? 둘 다 앞에 천자가 붙었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의 별명은 하도 많이 갈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닉네임. 천슬라. 엔비디아는 계속 이번에 올라갈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죠? 천비디아. 천국의 주식이다. 아시죠? 둘 다 공통점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습도 똑같아지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한 번 우리가 다쳤으면 그걸 통해서 배워야지 어떻게 또 당하십니까? 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쇼킹한 건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저는 주식에서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뭐 개인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의 세계에서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걸 저는 너무 많이 현실에서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 30년 가까운 세월을 진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생존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생존하는 사람이 바람이 느낌이 틀려질 때 그게 왜 틀려져라고 묻지 말고 그걸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백날 가도 느낄 수 없는 바람의 변화예요. 왜? 그건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돈 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경험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 경험을 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안 빌리셨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 뭐였냐? 뭐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신문 기사에 가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통계입니다. 7월 중순부터 7월 초순에서 중순부터요. 엔비디아가 계속 미친 듯이 빠집니다. 그런데 더 쇼킹한 건 뭐냐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쉽게 말하면 서학개미, 아유 국내 주식을 왜 해? 서학개미, 미국 시장을 해야지 이러고 굉장히 국내 주식 무시하던 우리 그 많은 서학개미들, 그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제일 많이 산 게 빠지고 있으면서 빠지는 구간 동안에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 같으세요? 아니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팔았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막 계속 파셨어요. 와,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산 게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이게 혹시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풀어드릴게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ETF를 만듭니다. 레버리지 ETF. 이건 쉽게 말하면 뭐야?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10% 올라가면 얘는 20, 30% 올라가요. 3, 40%. 엔비디아가 10% 빠지면요. 얘는 3, 40%가 빠져버리는 아주 고위험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20몇 년, 30년 가까이 주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사고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경우는 봐요. 예를 들어서 같이 움직이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를 팔면서 엔비디아의 레버리지 ETF를 사버려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의 핵심이 되는 애를 팔면서 걔가 올라가야지 먹는 더 큰 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이제 주식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굉장히 죄송한데 주식판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가까이 하면서 엔비디아를 차라리 사면서 엔비디아의 레버리지 ETF를 샀어. 테슬라 뭐 레버리지 ETF를 샀어.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엔비디아 그 근본이 되는 개를 팔면서 그거보다 더 훨씬 위험한 레버리지 ETF를 사버렸어요. 제일 많이. 빠지는 기간 동안. 전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하고 30년 가까이 주식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판은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시장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황당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아주 아픈 가르침을 줍니다. 이거는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목소리 찢어지고 여러분들한테 욕먹으면서도 여러분들 근데 참 웃긴 게 이거 한번 보죠. 포스코홀딩스였어요. 이게 포스코홀딩스. 예,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이 모습 몇 번이고 보여드렸어요. 전기차 와! 천슬라 와!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잖아요. 지금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요번에 HBM의 최고의 주식이 2개였잖아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모습 똑같아지고 있지 않나요?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모습 똑같아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저는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매번 가면 매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뭐라 했어요. 저번 주에도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했다 그랬죠. 주식시장에서 위험이 오는 공통점인 모습. 뭐야? 전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난 그런 걸 다 알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괜찮아. 근데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던가요? 라고 그랬죠. 2주 전에. 실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워야 될 건 배워서요. 그리고 고칠 건 고치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지.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공 한번 툭 쳤어. 와! 얘 벌써 공 치네? 손흥민 되겠네? 여러분 그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얘가 점점 많이 커서 하나하나씩 커가면서 그 다음 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초등학교 유소년 클럽 가서 하나하나씩 기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경쟁을 다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지. 아이고 우리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돌도 안 됐는데 축구공을 찼어요. 와, 얘 손흥민이야. 다 남들이 보면 다 웃어요. 똑같은 겁니다. 주식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다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그 달콤했던 멘트들을 속삭이던 사람들의 말이 진리고 곧 신의 음성같이 들릴 거라고.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 똑같은 모습에서 지금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틀린 건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런 거 하루아침에 알았을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웠어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거에서 쓰러지면은 제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실패로 끝나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당했을까?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음번엔 안 그렇게 돼야지. 왜?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모습은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회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봐야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의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김남정님? 영이요. 김남영님? 네네. 예, 반가워요. 남영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후반입니다. 예, 주식 경력은요? 네. 주식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경력은 한 6개월 됐는데요. 6개월이야? 예. 네. 우리 남영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예. SM하고 매수가 얼마요? 78,0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한 60% 정도. 예, 또 있나요? 예, 예. 삼성전자가 예. 82,500원에 예. 한 35% 정도 가지고 예,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있나요? 그다음에 K워트 예. 4,575원에 한 5%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영님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네. 남영님 저희 주식, 저희 방송 거의 안 보셨죠? 솔직하게. 솔직히. 그죠? 지금 오늘까지 한 3번째인데요. 그죠? 예. 네. 거의 안 봤죠. 왜냐하면은
전형적으로 제일 안 보신 분의 차트 모습이, 그러니까 포트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예. 바로 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제일 하면 안 되는 포트거든요. 이게 제일 심각한 포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정도 포트면. 예. 그래요? 어떡하죠?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포트 중에 하나라고 이따 왜 그런지 이제 풀겠는데, 네. 그나마 SM은 그나마 저는 딱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거 있어. SM 뭐 10몇만 원에 뭐 13, 4만 원에 안 샀다는 거, 그거 하나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SM 주식을 60%나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산 이유, 뭐 물론 이거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도 좀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 문제는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거 노리고 60%를 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져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매력이 지금도 계속 존재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처음에 방송을 듣고요. 예.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보유해도 괜찮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정도 좀 한번 매입해서 보유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매입을 했죠. 근데 솔직히 연말까지 가더라도 뭐 이게 얘가 제가 봤을 때 뭐 여기서 뭐 급작스럽게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는데 급작스럽게 되게 많이 위험할 만한 요소, 글쎄요, 좀 더 밀릴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서는 좀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가격 근처에서는. 근데 여기서 좀 더 밀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SM의 주봉을 봐서 제가 해드렸지만, 일단은 SM의 주봉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랬냐? 물론 우리 그 K컬처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예. K컬처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SM이라는 게 솔직히 K컬처가, 우리나라 K컬처가 제일 나가서 히트를 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람들마다 기준은 틀립니다. 근데 K컬처라는 게 진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화제가 된 거는 저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부터라고 봐요. 예. 그때부터가 진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어필한 시기라고 보는데, 그 어필한 시기로부터 보면은 이거 한번 SM 한번 제가 월봉으로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보시면은 2011년, 12년 요 무렵부터. 그래서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한번, 지금은 이 주가가 안 높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던 주가가 완전 점프업을 했어요. 그러고 형성된 가격이 대체적으로 얼마냐? 지금 저기 나오고 있지만 한 5만 원 근처가, 예를 들어서 K컬처가 되기 전에 SM은 얼마 가격대였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뭐 7,000원, 10,000원 뭐 여기에 또 놀던 주식이에요. 근데 K컬처 강남 스타일, 싸이 강남 스타일부터 하면서 K컬처라는 게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주가 수준은 4, 5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4, 5만 원대로. 그래서 몇 년을 그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고 어때요? BTS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점프업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제가 했던 말에 답은 다 있었어요. 뭔 소리냐? 점프업을 하고 난 다음엔 몇 년 동안 쉬거나 그 다음 못 갑니다. 왜? 그 모멘텀을 또 써먹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최근 1, 2년, 2, 3년 안에 한 번 더 뭐 BTS니 뭐 여러 가지 뉴진스니 여러 가지 이런 K컬처 때문에 또 한 번 점프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더군다나 SM은 뭐까지 거기에 붙었었나요? 카카오하고 하이브의 지분 경쟁 때문에 주가가 솟은 것까지 붙어버렸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거품이 실은 끼어있던 주가였겠어요? 안 끼어있던 주가였겠어요? 끼어있던 주가입니다, 이거. 그래서 실은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여기서 더 내려오면 안 될 거는 같은데, 근데 문제는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0%나 가져갈 주식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네. 왜? 만약에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60%인데 죄송한데 갖고 있는 주식 한 절반 정도는 이 가격대에서 일단 지금 먼저 손절매해서 한 확보를 해주세요. 왜냐? 만약에 선생님 이게 혹시라도 5만 원대까지라도 떨어져 봐. 그럼 선생님 어떠시겠어요? 이거 마음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안 좋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여러 가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네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은 지금이라도 현금화 해놓고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봐서 기술적인 반등 이용해서 그것도 나머지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혹시 삼성전자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보셨나요? 저번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래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삼성전자 이 멘트 한 거 잘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저번 주에 딱 방송한 토요일 날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여기 연속 갭 생긴 게 그냥 장난으로 보이느냐. 이 연속 갭 생긴 거. 이 연속 갭 메꾸입니다. 메꾸로 올라와요. 그리고 메꾸고 나서 다시 빠질 거예요. 라고 분명히 저번 주 토요일 방송에서도 미리 다 경고해 드렸어요. 이거 못 보셨다고 계속 시청했던 시청자분들 하면은 그러면 그분은 지금 저번 주 방송한 거라서 생생하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녹화본들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고. 뭐냐? 보이셨어요? 거짓말같이 갭을 다 메꿨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10만 전자 갔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결국 빵 하고 떨어졌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맞춘 거 보면 좀 신기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게 있어요. 그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전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 법칙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지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거짓말같이 내려왔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 갭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오늘 또 미국 시장 지금 작살났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또 갭 나오잖아요. 월요일날. 그럼 이제 더 골치 아파져요. 차라리 한 방향이나 어느 방향으로 쉽게 나오면 쉬운데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제일 안 좋은 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삼성전자 아마 그냥 무조건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나중에 결국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팍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삼성전자 그렇게 팍 못 올라가요. 이런 과정을 막 계속 거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과연 난 안정적으로 5년, 10년, 20년이 가도 10%, 20% 이렇게 먹는 게 만족이다, 30%. 그러면 삼성전자 하셔도 돼요. 3, 4년에.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익률을 안 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말한 게 그거잖아. 다들 요번에 올라올 때 또다시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다시 내려왔잖아. 근데 삼성전자 지금 되게 힘든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젠 결론이 나왔잖아요. 매스컴에서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젠 결론이 나왔잖아요. 내가 누굴 비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온 결론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반박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야지만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그런 식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제가 했던 얘기들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라고 K웨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하겠는데 K웨더 5% 정도밖에 안 사셨는데요. 4,500원인데요. K웨더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가져가기에는 적합한 주식은 아닙니다. 이게 나쁜 가격이라기보다는 K웨더 주식 자체가 그렇게 5% 글쎄 5%를 왜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이게 뭐 10% 20%도 아니고 5%를 뭐 글쎄요. 일단은 K웨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K웨더 같은 경우에 수익 나면은 조금이라도 나면 무조건 빨리 나오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여기 4,000원 한 초반대인가요? 이게 4,000원 한 초반대로 보이는데 4,000원 초반대 정도를 깨려고 하면은 일단 4,000원 정도 깨려고 하면 빨리 손절 한번 치셔야 될 거예요. 더 밀려요. 그러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에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지만 좋든 싫든 예, 전 여러분들 옆을 제가 지킬 수 있는 한 지키겠다고 했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듯이 전 제 말에 절대 뒤로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움을 얘기했죠. 예.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요번에도 좀 사람들 봤어요. 방송하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는 분들. 글쎄요, 참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최대한, 최소한, 그게 법적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나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는 시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번에도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이런 거 먼저 했던 선배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잘 될 때는 열심히 자기 홍보하면서 자기 상품 팔기 바쁘죠. 그러다가 힘들거나 그러면 싹 입 바꾸고. 이제 그런 모습은 그만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디 믿는 구석 있어야지 어디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그죠? 제가 능력이 없지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다른 분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힘들어요. 저 능력도 없어서. 하여튼 어쨌거나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예, 제주에 사는 김영철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영철요. 영철님 반갑습니다. 우리 영철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요. 주식 경력은요? 작년에 퇴직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요? 그래요. 우리 영철님이 휴가 따로 안 가겠네? 예. 그죠. 근데 제주분들은 휴가라는 개념이 있으시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제주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가세요? 그 제주도 안에서의 휴가는 아닐 거 아니야, 제주 휴가는. 물 건너가야죠, 뭐. 거의 못 가세요? 늘? 물 건너서 육지로. 육지로 오히려? 예. 육지로 산이나 이런데? 예. 그래요. 일단 영철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MG 엔터. 네, 뭐야? SMG SMG 엔터. 예, 매수가 얼마요? 17,987원. 비중은요? 20%. 네. 가온칩스. 네. 73,762원에 25%. 네. 그랜디언트. 네. 19,924만. 예. 10%요. 제가 한번 좀 계좌 상태를 볼게요. 예. 예. 일단은 여기 제가 그나마 좀 되게 더 잘 아는 회사도 있고 하네. 그래요. 근데 혹시 그 회사가 궁금할지 어떤 회사가 궁금할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회사는 어떤 회사세요? 가온칩스요. 가온칩스요? 그래요. 제가 가온칩스는 몇 번 방송을 했는데 혹시 제가 가온칩스 얼마 전에도 방송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못 보셨어요? 그때는 그때 한 두 주 연속 안 봤는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나가는 말은. 예. 그러면 차라리 선생님 죄송한데 제 유튜브 방송에 보면 우리 MTN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방송했던 것들을 이렇게 종목별로 해서 올려놔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저는 그래서 누가 유튜브 한 줄 알았는데 전 유튜브를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한 이 내용을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머니투데이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올려놔요.
다시 보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대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가온칩스 몇 주 전에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특별히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단 차라리 SMG 엔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 SMG 엔터 같은 건 여러분이 설명을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는 탐방이나 IR을 가가지고 좀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못 듣는 얘기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온칩스 해드려요? 아니, SM 엔터 해주세요. 그죠? 이거 가온칩스 나중에 예. 오, 진짜 저희 방송 이런 방송 처음 보죠. 너무 친절하죠? 그러면 말을 솔직히 하시니까 이런 방송이 나오면서 한 작년부터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SMG 엔터 재밌게 해드릴게요. 혹시 SMG 엔터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뭐라 그냥 쉽게 말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만화하는 회사. 예.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예, 그래요. 그런데 얘네가 만화하는 회사예요. 여기 CEO가 이 만화 관련된 쉽게 말하면 만화하는 프로듀서라는 프로듀서세요. 그리고 현직에서 지금도 활동하실 거예요. 예, 활동하고 계세요. 이거 CEO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혹시 이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만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셨어요? 혹시 손주들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어서 그렇구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손주들 이렇게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들 통해서 만화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은 게 있어요. 미니 특공대라고. 미니 특공대라고 있는데 그게 아주 여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미니 특공대하고 키치핑인가? 네, 뭐 하여튼 그 두 가지인가가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회사에 있어서 이 회사가 보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애들인데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그 만화를 가지고 만화만 파는 게 아니라 얘네는 우리 그 만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 그거에 관련된 장난감도 만들고 혹시 이런 거를 어떤 사업이라 그런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IP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들어보셨죠? 맞아요. 얘네가 바로 그 IP 사업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그 IP 사업을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예로 과거에 미니 특공대 이런 거 보면은 마트나 이런 데서 보면 장난감들 파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실은 그 미니 특공대 IP를 얘네 걸 쓰는데 그걸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외주를 주면은 이익률이 높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그 외주 줬던 거를 이제 전부 다 한 2, 3년 전부터 전부 다 자기네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웹툰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됐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전에는 선생님께서 지금 60 후반 정도 되시니까 선생님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만화 가게 가면은 만화하는 애들이 만화 가게 엄마한테 대부분 혼나면서 가는 곳이었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만화 가면은 맨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 뭐 될라 그러냐고 나중에 커서. 이런 거 맨날 혼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만화 가게 가는 거는 거의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예. 넌 몇 시까지 집에 갈 거니? 이러면서 서로 알리바이 만들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만화 가게라는 게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왜 그럴까? 지금은 이제 이 만화라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제가 구멍가게 만화 가게 비율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만화는요. 우리나라 만화는 그전까지 계속 쉽게 말하면은 국내 시장만을 상대하는 만화였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만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국내 수요층한테만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웹툰이 난리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거라면 인터넷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웹툰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니 특공대라나 티니 키치핑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아이들 쪽. 그럼 아이들 쪽은 세계 오히려 선생님 외국 나가보셨어요? 외국 자주 나가세요? 가끔씩? 아니요. 이제 몇 번 안 나가봤어요. 몇 번 안 나가는데 나가시면 죄송한데 제가 선생님의 그 언어 수준을 몰라요. 이게 이 회화 수준이나 이런 거 외국어 잘 하세요?
저 잘못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저하고 비슷한 거 느끼실 때 많을 거예요. 외국 나갔을 때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부럽죠. 그렇죠. 예.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막 서로 간에 막 외국인들하고 막 이것도 잘 되고 막 뭐 불편한 거 없이 그죠? 예. 예.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여러 나라 아이들 모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참 재밌는 게요. 전 그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서로 영어를 못하고 일어를 못하고 불어를 못해도요. 아이들은 각국 언어를 못하도요. 다 잘 놀아요. 아, 예, 어울려서. 그 본능적으로 그런 거. 뭔만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니 특공대라니 티니키치핑이 이런 게 아예 국내용일 거 아니야? 아니요, 죄송한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의 문화는 참 희한하게 세계 각국이 거의 언어의 벽이 필요 없어요. 봉준호 감독도 뭐 1인치를 뭐 잠깐만 낮춰보면 그 언어의 벽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굳이 꼭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서 작품의 흥행성을 떨어뜨리지 말고 요만큼만 참아보시면 다른 영화가 보일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제가 왜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언어로 꼭 그게 지배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뭐냐? 얘네가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예. 미니 특공대나 이런 거 티니키치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그걸 IP로 해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장난감이나 여러 캐릭터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쌈지 엔터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걸 그냥 쌈지 엔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쌈지 SMG 엔터. 이 쌈지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더 많이 밀릴 게 그런 여러 가지를 있을 때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쉽게 말하면은 믿져야 까짓 거 믿져야 본전이지. 이때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할 때도 우리 믿져야 본전이지. 이때는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잃을 게 많으면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행동 잘 못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뭐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믿져야 본전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질 만큼의 지금 주가 수준에 와 있다는 거고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지금 점점 이제 해외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거품이 빠지고 그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 나서 12월까지 작년까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물량들이. 그래서 이거 락업 물량들 풀리고 이러면서 올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물량도 거의 다 소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는 일단은 저는 홀딩하고 가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네. 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라는 게 생각 변화 없으니까 그건 방송 통해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디언트도 이거 옛날에 인터파크예요. 인터파크. 예. 요번에 사태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예. 예, 야놀자. 예, 야놀자. 예, 요번에 그 티몬 위메프 사건 크게 터졌잖아요. 예, 피지사들. 예. 근데 얘네도 비슷한, 예, 전 요번에 신문 보고 알았네. 티몬 위메프의 줄임말이 티메프라며요. 예, 아주 그러면, 하여튼 그거 문제 지금 심각해가지고, 그거 빨리 어떻게 해결이 돼야지. 저도 그거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도 좀, 그거 읽으면서 되게 화가 났던 게, 아니, 상품을 그럼 거기다가 물건을 납품한 사람들, 그분들은 거기를 통해서 그 물품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뭐 속된 말로 나자빠지면은 그분들 뭐 다 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뭐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뭘 어쩌고 회사를 공격적으로 키우는 거 아예 알겠어요. 근데 적어도 물건을 판 사람한테 그 물건 값은 줘야지. 그 물건 값까지 다 손을 대면서 뭐 나스닥 상장하고 자기네 회사 키우고 자기 욕망 키우고 와, 난 솔직히 그거 보고 너무 화났던 게 그거예요. 아니 물건 판 사람은 뭔 죄냐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거 잘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그거에 대한 타격을 얘도 받을 그분이 인터파크 있다 나간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들이 좋지가 않아요. 심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 관련돼서 아예 얘네 특히 바이오 쪽도 얘기를 해요. 얘네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얘네가 자회사 통해서 바이오 하거든요. 뭐 항암 이런 거 표적 항암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 표적 이쪽 하면서 이 바이오들 잘 아세요라고. 제가 보기엔 전 잘 몰라요. 진짜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얘네 바이오에서 뭘 특별히 걔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뭘 바이오로 그렇게 얘네를 좋게 볼지 전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뭐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좋게 보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는데 제 눈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뭐 갑자기 뭐가 이슈화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안 그래도 요번 주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막, 예, 반도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지금 강의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반장님, 이럴 때 강의 꼭 좀 이러면서 요즘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강의에 대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꼭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요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나 보다라는 생각은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나중에 또 정해지면은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대한 말씀 드리고 거기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했던 일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예전에 강의 들었던 분들 지금 나실 거예요. 하여튼 저는 뭐 미래는 읽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대로 전 나온 답을 말씀드렸고 현상들을 말씀드렸고 그게 다 지금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저는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을 계속 견지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꼭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강의였는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래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23-336-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군산에 사는 정대용이라고 합니다. 정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0대 중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 네. 일단은 우리 정 선생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얼마요? 네, 91만 원에 10%인데요. 네. 며칠 전에 그 94만 원, 96만 원에 5%를 팔고, 예. 나머지 5%를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그 난리가 나니까 조금 걱정되네요. 5%를 일단 팔고 5%를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또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 네. 19만 6천 원에 30%.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네. 20%. 매수가? 15만 2,500원. 예. 일단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예. 네. 좀 한번 보겠는데, 그래요. 전화 드릴게요. 일단은, 삼성, 혹시 뭐 가족 중에 누가 삼성 다니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진짜 다 삼성이라서. 예. 예. 혹시 집에 지금 TV 보고 계시면 TV도 삼성? 물론이죠. TV도 삼성. 냉장고도 삼성? 냉장고 삼성. 에어컨도 삼성. 다 삼성이에요. 세탁기도 삼성?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럼 삼성 살만하네. 그래요. 일단 이 중에 삼성 바이오가 제일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요. 네. 삼성 바이오. 삼성 바이오! 91만 원에 샀는데 5만 원, 6만 원에 5%를 파셨다 그랬어요? 네. 보니까 91만 원에 샀는데 95만 원, 6만 원에 팔았다는 거 보니까 주식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저 그 3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어디요? 3년 넘게 됐어요. 산지가, 매수한지가.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거는 뭐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뭐 삼성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다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생각에 대한 핵심 부분만 얘기할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 이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회사 주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얘가 죽을 고비 넘겼던 거 아시죠? 네. 바이오 에피스 때문에 상장 폐지될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워낙은 상장 폐지 요건에 맞았던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장 폐지시키면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넘겨준 부분이 컸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살아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게 있어요, 있긴. 뭐 여러 가지 뭐 삼성, 거기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올라왔던 것도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일부러 지금 주봉을 켜놨나고 월봉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참 많이 하는 회사인 거 아세요? 배당이요? 예. 얘는 옛날부터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 대주주가 삼성물산이잖아요. 예. 삼성물산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 오너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삼성물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가 배당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당. 요즘 그런데 요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얘기할 때 어때요? 배당. 어땠어요? 배당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주식이잖아요. 그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어떻게 보면 옛날 트렌드부터 맞았던 주식이에요. 예. 그리고 PBR도 얘 6대잖아요. 저 PBR 주식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트렌드에 다 맞는 주식이에요. 그럼 되게 좋으니까 가겠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 제가 얘는 일부러 주봉하고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이래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죽을 고비 넘기고 그 다음에 쭉 주가가 올라와서 한번 주봉 보세요. 3년 동안 굉장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 막 난리 날 때 얘는 진짜 자기 자리 잘 지킨, 진짜 자기 자리 제일 잘 지킨 대형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삼성바이오도 뽑고 싶은 회사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리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누가 맞을지는 모릅니다. 저도 일단 제 말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얘기할게요. 이거를 지지대로 삼아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지지대로 올라가기에는 삼성바이오가 뭐 좋다, 뭐가 좋다라는 게 너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바이오가 새롭게 좋을 게 없어요. 너무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얘기만 지금까지 해가지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좋은 얘기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단점을 삼는 거. 뭔 얘기가 나와도 맞아 삼성바이오 그래 맞아 좋은 회사야. 삼성바이오 맞아 그래 맞아 걔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야. 다 이러고 수긍을 하지 삼성바이오가 그 정도로 이럴 게 없어요. 그거는 주가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너무 튼튼했던 게 삼성바이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오래 끌고 가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한번 터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하고 전기는 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얘가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좀 더 이렇게 해서 보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받는데 실은 여기서 돌려 세웠어야 돼요. 여기 어디에서. 근데 얘가 못 돌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무거운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9만 원인데요. 이거 일단은 저는 이거 홀딩 하고 있으면 고생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이 SDS는 저는 웬만하면 이거 지금 현금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만 원 3천이면 20만 원인데 20만 원까지는 이게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차라리 요 정도 손절매지만 하고 나서 얼마든지 다음에도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차트상으로는 되게 안정적인데 삼성전기는 차트상 안정적이라고 했다가 당하기가 딱 좋은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나오지만 삼성전기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한 번씩 들어가면 꼭 물려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워낙 이 주가 차트 보고 하면 안 되는 주식 중에 제가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라고 뽑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이것도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삼성전기가 개인들이 가져가기에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이긴 했는데 뭐 안정적인 거 추가하면 얘보다 더 안정적인 거 많은데.
근데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애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는 개인들한테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각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전화 연결 그냥 한 종목만 빨리 스피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심양아라고 합니다. 예, 심 선생님. 예. 예, 심 선생님. 죄송한데 심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종목만 짧게 해야 되거든요. 한 종목 궁금한 거 한 종목 뭐 있으세요? 제가 그걸 고영에 대해서 알아보려래, 고영. 고영의 매수가 얼마요? 고영이 2월 21일 날 10%를 샀어요. 아, 예, 매수가 선생님 10%. 매수가는 15,530원. 15,530원. 그래요. 그럼 제가 요거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고영은 전에도 한번 설명할 때 제가 그 의견을 얘기했는데 고영은 제가 그때도 이걸 왜 생생하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고영에 대해서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그때도. 제가 왜 매도 사인을 못 믿겠으면 만약에 혹시라도 시청자님 못 믿겠으면 지금 고영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네. 그때도 매도 사인 내는 걸 볼 거예요. 제가 왜 매도 사인을 냈냐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고영에 대한 생각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반도체 검사기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얘는 저는 고영에 대한 딱 개념이 있어요. 얘네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요. 실은 고영은 과거부터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고용이라는 회사를 잘 보시면은 고용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 유명한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실 겁니다. 왜? 저는 고용에 대해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퀘스천으로 삼았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고용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1%, 2%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외국인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외국인들이 거의 60에서 70%를 들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국인들이 반도체가 되게 좋고 뭐가 좋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아는데도 고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도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건 고용이 매력이 없다는 소리를 이미 얘네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고용에 대해서 저는 매도 사인을 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 보세요. 더 내려와 버렸죠. 저는 솔직히 타임머신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타임머신 내가 뭐 미래 예견력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 원인과 관계를 자꾸 밝히려고 노력한 거예요. 차트상으로 뭐 분위기에 따라 주식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말했잖아. 이거의 핵심은 외국인들이었는데 참 튼튼한 회사로 그래서 항상 고용은 칭송받던 회사인데 그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 꾸준히. 잠깐도 아니고. 그럼 답은 하나지 뭐야. 월등히 많이 갖고 있던 애들이 계속 빠져나가 주인이? 그러면 얘가 매력이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도 보세요. 다시 더 밀려버리죠. 전 솔직히 이거 생각 지금도 안 바뀌어요. 별로 매력 없다.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있으면은 뭐 본전이야 오겠지만 과연 그렇게 본전 찾는 게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할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건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쎄요.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저는 이런 주식은 안 들고 가는 게 전 제 스타일이라서 예. 어디까지나 전 제 생각을 말씀드리실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한 종목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스피드 상담 그냥 들어가야겠네요. 오늘도 뭐 저런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이미 폼을 잡았어요. 그건 제가 왜 그러냐? 삼성전자를 보여드림으로써 얘기하는데 그 뭐 차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갭을 실은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거는요. 예,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또 할 거예요. 왜?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빨리 올라갈지 좀 천천히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차트상으로도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거는 거래소에서도 나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도 보세요. 이거 워낙 어저께 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나중에 또 올라올 거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물타기 한다고 또 뭐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수로 죽이면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차라리 걔는 착한 사람. 아닌 거 같이 하면서 계속 죽이는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시장도. 여러분들 지수로 만약에 어저께 100포인트 빠졌죠? 이렇게 계속 빠지면 여러분 오히려 시장 더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 같죠? 갖고 계신 주식 어려우니까. 근데 실은 더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여요,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뭐 하고 회복시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죽는다는 걸 모르게 얘기하고 죽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시장이 이제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글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다행이었지만 아니라면 글쎄요. 하여튼 뭐 걱정되는 부분은 많고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이 또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글쎄요. 뭐 어떤 게 답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전 제 길을 가야죠. 뭐. 스피드 상담 시간이 없네요. 빨리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STX입니다. 예, 011810. 예, STX입니다. STX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런 주식 제가 제일 싫어하죠. 가든 안 가든. 예, 이런 식. 13,000원. 50%. 이거는 일단 비중 줄이세요. 이게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걸 논하기 전에 얘는 매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건 가져가는 거 고집입니다. 이건 아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서 현금화해라. 일단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조금. 예, 하나투어입니다. 039, 예, 130입니다. 하나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다시 밀려버리죠. 차트상으로는 봐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갈 때 싹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고 샥 빼버리죠. 이러면 더 죽는 겁니다. 이게. 저 밑으로 내려가서 죽이면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죽였다. 그럼 오히려 훨씬 나아요. 근데 보세요. 올리고 딱 하면 지수는 보세요. 가격은 보세요. 내려간 거 없어요? 근데 더 죽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쎄요. 이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투어 이런 데들이 장사 잘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여행객이 들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금. 예, 사조대립입니다. 00, 예, 3960입니다. 사조대립. 이것도 요번이 8기회였죠. 예, 솟은 다음에 빠질 때. 예, 아실 거예요. 왜 요번에서 사조산업 왜 그랬는지. 뭐 부분에서 일단은 10만 원인데요. 정확히 뽑았을 텐데. 이분 죄송한데 이분은 10%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그냥 빨리 파세요. 예, 이 회사는 워낙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따져도. 그래서 이건 절호의 팔 기회를 준 거지 살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절호의 팔 기회를 절호의 살 기회로 자꾸 착각하시고 움직이는 개인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이게 안 통하니까 이런 모습은 안 사셔도 될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여튼 좀 속상하네요. 그래요! 다음 종목. 예, 에버다임입니다. 예, 041, 예, 440입니다. 에버다임.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기관 수급 안 봐도 돼요. 왜? 차트 모습만 봐도 이거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은 딱 아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들이 치고받는 주식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10,000원 정도 근처인데요. 글쎄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그냥 빨리 파시고, 예, 이거 뭐냐 뭐 개인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주식은 글쎄요, 지금은 개인들이 사고 파는 주식에 의미를 크게 두고 더구나 50%야? 오, 비중이 너무 많다. 이분 죄송한데 이거는, 예, 이분은 이거 절반이라도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거 안 돼요. 다음 종목. 예, 이터닉스입니다. 47, 예, 5150. 이것도 신규 상장에서 지금 어떤 패턴이에요? 아직은 좋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한번 우리 공부해보죠. 신규 상장 패턴. 아직까지 버티고 있죠. 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예, 이 버티고 있는 데서 지금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기죠. 이 가격 근처. 그래서 여기, 예, 이거 화면을 좀 더 키워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안 나왔는데요. 예, 얘는 이거 더 내려올 거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왜냐면 여기 갭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갭이 딱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금 갭이 있어요. 상장 첫날에서 둘째 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매꾸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웬만하면 지금 빨리 파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참고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 한계가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랬잖아요.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더 여러분들 잘 설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로 더 올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예, 이제 8월입니다. 그래요. 이제 8월 지나면 좀 낫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